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들은 쳐다도 못 볼 사람 딸이야. 그 여자가 비웃듯 내뱉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시어머니를 향해 던져진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나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모욕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이 일은 내가 결혼 후 몇 개월 뒤에 일어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전 대학교 때 만난 친구와 결혼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결혼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묻는 건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너를 얼마나 아껴줘? 이런 질문보다 먼저 따라오는 말은 늘 비슷했죠. 너희 사는 환경이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집안 분위기 차이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어.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어 넘겼습니다. 사람은 자라온 환경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려 섞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내 집은 대기업 오너 집안이고 저쪽은 평범한 가정이잖아. 나중에 가치관 차이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세요. 집안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았지만 성실했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하면서 그의 따뜻한 마음씨를 알게 됐습니다. 후배들을 챙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었죠. 처음 그의 집에 인사를 갔을 때 작지만 정갈한 공간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 마음은 시어머니에게서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한 회사의 미화 직원으로 일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출근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를 묵묵히 지켜오셨죠. 남편 하나 키우시느라 평생을 그렇게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자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길이 있다는 게 감사하지. 제 손으로 벌어서 사는 게 제일 편하단다. 그 말에 담긴 자존심과 당당함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내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려는 회사가 하나 있다. 내가 직접 맡아볼 생각 없니? 아버지는 사업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룹의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몇몇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구조조정하는 중이었죠. 그 중 하나를 내게 맡기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영 공부도 했으니 이제 실전 경험을 쌓아볼 때가 됐어. 서류를 넘기다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근무하고 계신 바로 그 회사였거든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일을 맡으면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될 텐데 그것이 괜찮을까?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직접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시어머니를 더 잘 챙길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먼저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일하셔도 돼요. 생활비는 충분히 드릴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희가 건 돈은 오롯이 너희를 위해 써야지. 나는 아직 할 수 있지 않니.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는 거고 그게 내가 너희를 돕는 거라 생각해. 그 말이 겸손도 고집도 아닌 자식들을 향한 책임과 배려라는 걸 나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그 회사를 맡아볼게요. 내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네, 아버지께서 제안하셨어요. 경영을 배울 좋은 기회라고. 시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회사 인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몇 번 그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직원들과 면담도 하고 회사 운영 현황도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문득 시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사로 갔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취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데 구두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한 여자가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걸레에서 튄 구정물이 여자의 구두 옆에 살짝 묻었습니다. 아, 진짜 더럽게 뭐 하는 거예요? 여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이거 명품이에요. 책임질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바로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닦아드릴게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여자는 신발을 벗어 내밀듯 말했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직접 닦으세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당신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못 사요.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태연하게 손수건을 꺼내 여자의 구두를 닦으려 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일로 자식들까지 마음 쓰게 하고 싶지 않다는 어머니다운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구두를 다시 신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요즘 청소하는 사람들 정신없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던 손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며칠 뒤 다시 회사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인수 관련 최종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서였죠. 이번엔 로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같은 여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발목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미끄러워서 넘어졌잖아요. 청소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분명 깨끗하게 닦았어요. 여자는 말을 끊었습니다. 치우비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할 거니까.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다친 건데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계셨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제가 봤는데요. 바닥은 깨끗했어요. 여자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뭐, 당신도 청소 담당 편 들려고? 직원은 주춤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나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닥은 이미 마른 상태였어요. 여자가 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청소하시는 분 가족이라도 돼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 로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CCTV를 보면 바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자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당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여기서 다친 건 사실이잖아요. 이건 협박이에요. 그러자 여자는 얼굴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들은 쳐다도 못 볼 사람 딸이야. 잠깐 웃더니 마치 베푸는 것처럼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 지금 상대해주니까 당신들이랑 비슷해 보이는 거지. 주제는 좀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나 이 회사 임원 딸이에요. 우리 아빠가 여기서 이사로 있거든요. 그 말에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원 딸이라는 말에 위축된 것이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 당신도 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곧 이 회사를 인수받을 사람입니다. 여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 아무나 하나요? 거짓말이 좀 그럴싸하게 하시지.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 다가가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너 괜히 나서서 괜찮아요. 이제 곧 정리될 거예요. 그날 이후로 며칠간 회사 인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법무팀과 회계팀이 움직였고 필요한 서류들이 준비됐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내부 조사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그러던 중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여자가 회사 로비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몇 번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대한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아버지의 직위를 내세워 이를 무마했다고 했습니다. 한 직원은 조심스럽게 증언했습니다. 사실 저도 몇 달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실수로 부딪혔는데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모님 따님이라고 하시길래 참았습니다. 다른 직원도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 부서 동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주차장에서 차가 너무 가까이 있다고 호통치셨대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여자의 행동 패턴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해온 것이죠. 며칠 뒤 나는 공식적으로 회사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나는 임직원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첫 임원회의 날 모든 임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두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회사의 향후 운영 방향, 구조 조정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임원들은 신중하게 의견을 나눴고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뒤따라 들어왔죠. 여자는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임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상석에 앉은 내가 누구인지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시어머니입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회사에서 20년 넘게 근무하셨습니다. 늘 성실하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오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 여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이분께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여자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당신들은 쳐다도 못 볼 사람이라고 하셨죠. 여자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제가 아니라,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 하셔야죠. 여자의 아버지는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이 무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다친 데 없으시면 그걸로 됐어요. 그 말에 회의실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여자의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제 불찰입니다. 어떤 처벌이든 받겠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처벌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회사에서 직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그날 해고도 과한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 후 인사팀을 통해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직원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직급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이후로 그 여자는 회사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일을 마치셨습니다. 몇 주 후 시어머니는 결국 퇴직을 결심하셨습니다. 기재 정말 쉬고 싶구나. 시어머니가 말씀하시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퇴직식 날, 많은 직원들이 시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덕분에 아침마다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괜히 너희 앞길에 짐이 되는 건 아닐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짐이 아니라 저희가 배워야 할 사람이에요.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배웠어요. 어떤 자리에서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던 환경 차이라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의 깊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청소 직원이었지만 누구보다 당당했고, 그 여자는 임원의 딸이었지만 누구보다 비루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이끌어가면서 늘 시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겸손하지만 자존심 있게,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온 그분처럼. 그것이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와잼썰을 응원해주세요.